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내린 3.5%로 제시했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우리 증시도 그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3.1%보다 떨어진 2.7%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이 됐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건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대박스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잘 정신을 붙들고 매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심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고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 흐름을 못 쫓아가신 분들 역시도 오늘 좀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업종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아라. 특히 뭐 1년 내내 같은 업종만 계속 보면서 나는 이걸로 승부를 볼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증시의 종목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고 또 그 테마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저만큼 올라가 있고 그러다 이제 내가 투자한 건 안 올라가는데 저건 올라가네? 그래도 나중에 잡게 되고 계속 이렇게 테마의 고점에서만 잡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테마에 대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을 갖지 말자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요즘에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위험 구간에 들어갔을 때 가차없이 바로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1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 대박스쿨 1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 1시간까지 오늘도 많은 준비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좀 장이 약간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곧 다가올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둔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투자를 미리 바라보시는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닥쳐가지고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현재 평온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고 전략을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서 못 받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창 보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짧은 강의 드리고 그리고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평소에 뭐 사고 싶었는데 뭐 어떨지 몰라서 못 샀다. 혹은 일단 샀는데 사고 나니까 별로 안 좋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보니까 우리 이제 뒷자리가 7637님께서 의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도 전문가님 방송에 귀 기울입니다. 장기 투자로 에코프로를 70% 들어가셨는데 35,000원대에서 보유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5만 원 가까이 갔는데 장기 투자로 하다 보니까 매도하지 못했다. 속상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끝에 잡초일까요? 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진짜 이게 잡초인지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 텐데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잘 나가는 테마들 뭐 있죠? 뭐 수소경제,
남북 경협, 그리고 뭐 대선 후보, 뭐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처음에 이 종목들을 언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는지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 중순쯤에, 그죠?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 9월, 10월부터 심심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12월 들어서 여러분께 많이 또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죠. 그 당시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2배씩 뛰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는 계좌가 반토막이 나도 견디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혹시 종목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테마들의 장기 투자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요 시청자님 역시도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요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들어가신 가격이 35,000원이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미 여기서 첫 단추는 잘못 끼어진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나 혼자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서 매매할 때 그때 이제 먼저 선취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사가지고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감안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당연히 거기서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하락하기 마련이니까 언제 모를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저 바닥에 있을 때는 당장의 움직임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빠진 종목은 올라가고 올라간 종목은 내려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에코프로를 우리 투자하신 분께서는, 자, 제가 차트를 보니까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2016, 17년도, 18년도 3년치의 차트를 봤는데 여기 바닥이 얼마냐면 8,500원대입니다. 그게 2016년도 겨울이었어요. 12월인데 8,500원짜리 주식이 3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한 4배 이상, 그죠? 거의 4배 가까이, 3, 4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이미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다행히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고 수익 구간도 주었기 망정이지 여기서 가지 못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주가가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온 종목,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50% 이상 올라온 종목은 웬만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단기로만 대응을 하세요. 단기로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닥이 8,500원대니까 뭐 2배 계산하면은 뭐 16,000원, 17,000원 정도가 이제 2배 정도가 되죠. 17,000원 위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35,000원에 보유하신 분이 수익을 한번 경험을 했다가 못 팔았죠. 내려오니까 손실로 접어들었는데도 그때 그걸 잊지 못해서 못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고가에서 들어갔을 때는 항상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전부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몇몇 종목에서 좀 크게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물론 바닥에서 들어간 사람은 수익이죠. 근데 어제 그제 뭐 TV만 틀면 수소경제주 사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들 다 물린 거예요. 그분들은 더 손실 키우지 마시고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작년에 뭐 9월, 10월 달에 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반대로 올라갔던 업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증시가 하락해도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막 전기차, 2차 전지 물리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전기차, 2차 전지는 지금부터 사면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아마 한 2, 3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서서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여기 10월 22일 날 이 주에 만들었던 고점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가 만들어져 있는 형성된 구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은 45,000원, 바닥은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에 사서 4만 5천 원에 팔면 되게 좋은 전략인데 그 중간쯤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에코프로는 3만 원은 손절가로 잡으셔야 되는 상황, 3만 원은 손절가로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3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많이 줄여주세요. 저는 뭐 한 10%만 남기고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다 줄여주시고요.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런 대상승을 하기 이전에 이런 바닥에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떨까? 제가 어제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수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 천천히 모아두시면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지금 이거랑 보시는 차트가 정반대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가게 되면은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은 저는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 해서 바로 이제 연휴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명절도 명절 새러 가야 되죠. 부모님도 뵈야 되죠. 친구들도 만나야 되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휴일이 길어요. 토일 월 화 수시이기 때문에 5일 동안 휴일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쨌든 뭐 집에서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만큼 우리 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돈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무지하게 조급한 시기가 됩니다. 막, 빨리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 임박해서 제가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거는 매년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걸 케어를 해두시면은 내년에 설 명절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이제 설 명절이 있고 또 우리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국의 대명절, 그러니까 일정이 겹쳐 있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겹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중국 춘절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철도나 이런 열차 같은 것들을 비상 배치를 해가지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월 한 달 동안에는 인구 대이동, 정말 막 셀 수 없을 만한 인구가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대명절이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만 쉬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장도 멈춰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쉬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우리 큰 경제 대국이 이제 쉬기 때문에 증시가 그 전후로 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따른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설 명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설 명절이 2월 4일부터 6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이제 한 8거래일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끝까지 매매를 하다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되면은 수요일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금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금요일에 돈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팔지 못하고 목요일까지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 자금들은 연휴가 끝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명절이 되기 전에 현금을 만들고 명절을 맞이하려는 어떤 투자자들의 그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테마의 고점에 물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손절하고 그냥 우울한 기분을 갖고 명절 가시든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엄청 크게 물려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다가 그냥 돈 없이 명절을 맞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다음 주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뭐 겨울 크리스마스나 이때도 좀 그랬지만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명절 앞두고 빠르게 좀 단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소경제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막 큰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나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어갔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그런 자금들도 이제 좀 사그러들고 또 우리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쉬잖아요. 그죠? 장이 멈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관들도 거래를 많이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는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가서 주식을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번 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시간 있죠. 3일 동안에 차라리 자금을 상당 부분을 현금화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소액 자금만 가지고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만 가지고 단기 투자 좀 하시다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나머지 또 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현금화를 대부분 시켜놓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임박해서 하면 늦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연휴 전후에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서 제가 듣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던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죠. 과거의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과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었죠.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설 명절 전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용들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언제 많이 빠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통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2018년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는 증시가 너무나 신고가였어요. 명절 앞두고 1월 마지막 주가 막 증시 최고점 가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설 명절로 들어가고 나서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달 고점 대비 2월달 저점을 계산해 보니까 불과 한 2주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10%, 코스닥 지수는 12%가 빠져버리면서 거의 대혼란이 있었죠. 2월달에. 아마 그때 경험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증시 하락의 전조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왜 설 명절을 앞두고 증시가 보통 하락을 하는가? 이게 참 반복적인 부분들인데 다른 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 전해를 보게 되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증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증시였어요. 굉장히 좋은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2월이 들어가자마자 2월 시작하자마자 2월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약간 횡보하다가 결국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1월 달 말에는 그런 현금화를 제가 단기 투자자라면은 현금화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2월 달의 하락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가? 16년도를 보니까 16년도 같은 경우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 이때가 항상 제일 위험하거든요. 명절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 만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개파락했어요. 그 다음날도 개파락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설명절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에 코스피 5%, 코스닥은 무려 1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위에서 하락했던 그만큼을
2016년도에는 단 이틀 만에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패닉, 하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무서웠던 장이 2월 16년도였어요. 그럼 15년도는 어땠냐? 15년도는 급락이 크지는 않았지만 명절 직전에 먼저 하락을 해버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어요. 항상 그래서 1월 말하고 2월 초 이때는 증시 하락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자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먼저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자금만 운용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다음 주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명절 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만 보면 되냐? 좀 더 제가 알아봤거든요. 다음 장면도 볼게요. 2014년까지 제가 좀 봤는데요. 14년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설 명절 대기 연휴 끝나고 나서 하락한 다음 그때 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2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한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보였고요. 그때는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11년도에 급락을 줬기 때문에 12년도에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말 2월 초에는 하락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 하락은 최대한 2주, 길게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됐었던 그런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올해도 지금 분명히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번에 설 명절 전후에서 맥시멈 2주, 뭐 길면 한 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으면은 일주일 정도. 그래서 2월에는 시장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때 급락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일 거예요. 그때는 명절 갔다 와서 막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시차 적응도 안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증시가 급락하고 있어. 와,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과 저는 기분 좋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런 흐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2018, 17년도, 16, 15, 14, 13, 12년도까지 봤을 때 더 아래 거는 안 봐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2월 달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옆 나라에 이제 중국도 또 명절이 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로.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종목들을 아예 거래 안 하고 손 띄고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시기에 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 중국의 춘절이나 이 중국 명절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사기 좀 싫은 거예요. 가격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고 기다려 보니까 그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 뒤로 한 10% 이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부터 중국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다시 한번 이때 중국 얘기를 좀 꺼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초쯤에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은 화장품주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붙인 게 뭐였냐면은 대신 2월까지는 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그 뒤로 11월, 12월 달에 살짝 올라가다가 약간 꺾여 있는 상태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게 2월 달 제가 예고드린 시세 구간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에 명절 전후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쪽 분위기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국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보통 이제 너무 긴 휴일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신흥국들, 한국이나 중국의 자금을 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공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많이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의 그 수급을 보면은 1월달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을 얼마만큼 샀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오늘이 22일이에요. 1월달 거의 다 지나갔죠.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 매수를 한 달, 이거는 제가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수급이에요. 좀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우리 거래소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다 먹여 살려준 거랑 다름없어요. 그리고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은 1월 달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3, 4, 5, 6. 단 6거래일. 그것도 최근에 매수한 거는 되게 작은 수량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서 자금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많이 팔았으니까. 그죠? 매도만 많이 하고 매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현금 여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쪽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진짜 심각하게 뭐냐면은 이번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한 게 단 이틀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수량을 매수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은 거의 지금 팔고만 있고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사는지를 보니까 오늘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몇몇 종목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중국 춘절수혜주, 중국 소비주 중에서 춘절수혜주를 매수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거 보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그 9월달, 10월달에 이때 여기서 제가 대박스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하십시오라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뒤로 한 20%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수급을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개인들만 안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다 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 또 조금 더 보자면은 뭐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는 GKL 보세요. 기관들만 계속 사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다른 거 다 팔고 이런 거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호텔신라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고서 현재 이런 포트를 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중국 소비주나 중국 관광객이 올 텐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에서 육아용품이나 화장품 관련주가 저는 지금 투자하기에 딱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전략에 따라서 이번에 중국 춘절 혹은 우리 한국 설명절 전후로 증시가 급락한다면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이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거는 좀 지금 얘기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반 야간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번 춘절 그리고 설 명절 전후로 급락 시 담아야 될 중국 소비주, 화장품과 육아용품 관련주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봤어요. 화장품주 하나, 육아용품 관련주 하나에서 오늘 야간 방송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과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조금 전까지 문자 전화가 많이 왔는데 한번 쭉 요거 내용 정리하고 바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월 첫째 주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기 투자자는 이번 주부터 상당 부분의 자금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연휴 전후 급락할 때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대비해서 현재 외국계 신흥국 투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 등 일부 춘절 수혜주는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아용품이나 화장품 이러한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관련주를 소개해 준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여유 있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뭐 잘 나간다고 하는 뭐 대선 후보 관련주나 뭐 수소경제 관련주나 남북경영주 보시면은 솔직히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소경제 관련주 중에서
잘 나가던 종목들 거의 상위 종목들이 거의 1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내일 반등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고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10%씩 급락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손실이 났을 때 매도를 잘 못합니다. 나는 손절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만한 저평가주를 사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육아용품 또는 중국 소비주들,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여력이 가장 많은 기관이 사고 있는 이 테마 부분이니까요.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 오셔서 어떠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은가 탐색을 한번 해보고 그중에서 적풍이 직접 꼽은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으로 이번에 연휴 명절 잘 대비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들 점검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3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 엔도텍 23,000원에 50%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꼭 상담 요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자분들도 솔직히 차트는 다 그러니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쯤에서 매수했는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는 것 역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굉장히 장기간 물려 계신 상태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제 계좌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외면한 것밖에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손실이 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럴 것 같으면 2, 3년 들고 가서 가져가 보는 게 낫지. 그죠? 그러면서 매일 열어보면서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시세를 주는 종목이긴 해요. 보시면 2017년도에 한 3배 올라갔었고 2018년도에도 15,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한 8, 90% 정도 올라갔던 적이 있던 종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보시면 23,000원이라는 가격이 제 생각에 2017년도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2018년도에 한참 올라갈 때 사셨던가 아니면 내려가는 부분에서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흐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일단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를 선으로 한번 그려 놓으세요. 자, 이 선 그리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고점과 저점에다 선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로 들어가는 가격을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다가 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중간에 그린 선이 매수한 가격이에요. 여기. 그리고 위아래는 고점과 저점입니다. 그러면 딱 여기 봤을 때 이 선이 위에 가까운가 아래에 가까운 거를 보시면 돼요. 위에 가까운가 아니면은 아래에 가까운가. 이 선은 딱 그냥 보더라도 위쪽에도 상당히 가까운 주가죠. 그러면 이거는 딱 매수를 하실 때 나는 고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고평가 구간에서 샀다는 얘기는 나보다 싸게 산 사람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샀을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자르고 다시 사면 돼요. 아래에서. 뭐 10% 손실이 발생했다. 10% 손실 처리하고 바닥에서 다시 들어가서
20% 수익 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종목이에요. 비중을 너무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을 좀 드려보면은 다행히 바닥을 좀 찾고 올라오는 분위기긴 한데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입니다. 이거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시원스럽게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주가는 길게 봤을 때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 구간 대비해서 올라오긴 할 겁니다. 자, 이거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면은 적자 회사예요. 15년도 적자, 16년도 적자, 17년도 적자, 18년도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조만간 어떤 뉴스가 나오겠어요? 이 회사는 4년 연속 적자 실적이 연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겠죠. 그죠? 작년 4분기 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발생해가지고 실적이 막 이만큼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다. 만약에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2만 원까지는 단번에 솟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모르는 거죠.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힘없이 바닥에서 기어 있는 상태가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악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악재가 발생하면은 주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15,000원 위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15,000원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가져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19,000원까지 일단은 반등 예상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번에 실적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지정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많이 가져가 봤자 19,000원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15,000원부터는 현금화를 좀 시켜서 좀 이 악몽 같은 종목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15,000원 이후로 분할 매도하시고 19,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넥진이요. 네, 제덱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네. 93,000원에 70%예요. 네, 94,000원에 70% 비중이 많으셔서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뭐 좋은 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증권회사가 네. 회사에서 사라고 그래서 샀고 이게 장기로 이렇게 보자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갑갑하네요. 장기로 보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서 답답하실 것 예.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제넥신 94,000원에 70% 좀 높게 사셨고 비중도 많으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을 장기로 보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천했을 때도 이 종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얼마만큼 내려오면은 더 사자. 이런 전략들을 같이 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 주셔가지고 이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개인들의 그런 뭐 부분들에 케어를 해주지 않죠. 전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증권계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제넥시는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지금부터 사면 되게 좋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주변에 누가 바이오 제약주 사고 싶은데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제넥신 지금부터 이거 모아가면 되게 좋겠는데 라고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매수가가 위에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냐면은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고가 저가를 보게 되면은 바닥이 이 종목은 거의 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9만 원대는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거기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 때는 준비하고 사야 돼. 마음의 준비. 이거 만약에 빠지면은 저 밑에서 추가 매수해야겠다. 혹은 좀 밀리면은 손절하고 다시 사야겠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들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는 더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6만 원 정도가 거의 마지막 어떤 적정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종목을 또 사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기관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그래서 수급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짧게는 8만 원까지,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한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뭐 TV 방송 보셨겠지만은 오늘 뭐 바이오 제약 쪽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얘도 오늘은 일단은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일단 이 종목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한 9만 원까지는 그대로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9만 4천 원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직은 보긴 힘들어요.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9만 원까지 저는 상승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중간에 좀 팔고서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9만 원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8만 원 중반부터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쯤부터는 손실 처리를 하시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때 강한 종목을 새롭게 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실 것 같으면은 9만 원, 중간에 파실 것 같으면은 8만 원 5천 원 전후부터 팔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요. 네네. 제가 네. 이걸 손해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팔고 네. 이렇게 딴 데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그 종목을 어떤 게 또 샀다 또 그 종목이 또 내리면 여기서 네네. 손해보고 저기서 손해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 거고요. 이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제일 낮은 가격이 어디고 제일 높은 가격이 어딘지를 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격이 가까우면은 고평가구나, 바닥이 가까우면은 저평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또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 투자자분께 드리는 종목들이 좀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종목들, 그렇다고 막 2, 3년씩 걸리는 종목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보시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공개 방송 찾아오시면 제가 거기서 좋은 종목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개 네네. 방송을 못 들어가요. 그거 이따가 안내 말씀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아, 근데 이걸 네네. 그분은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근데 스스로 내가-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 계좌는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직접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좋은 기법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 일단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제넥신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38님의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적풍님 너무 다급해서요. 하트. 형제 엘리트 1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60%예요. 답답한 마음에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종관이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게 참 사실 60% 하락한 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올라간 이유 자체가 뭐 대선 후보 관련주라든지 정치인 관련주로 올라갔던 테마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4,900원이라는 가격이 작년에 여기 이제 5,000원대, 뭐 작년 4월 달에 많이 올라갔던 구간들인데 하락했을 때는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매수 가격 4,900원 여기 이쯤이죠. 그럼 처음에 매수 들어갔을 때 이 가격이 그래도 저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주가가 빠질 때 바로 빠질 준비 역시 뺄 준비 역시 하셨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가 곧 나올 테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사는 게 어떨까라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실적이 또 부진하게 나온다면 주가는 한동안 또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은 많이 아프시지만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정도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좀 좋은 종목으로 해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지 엘리트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72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잘 보고 있어요. 우리 기술 1,295원에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우리 기술 요즘에 또 뭐 남북경협주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이번 주 혹은 지난주에 샀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는 아니에요. 자, 요거 일단 차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가는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걸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과 고점에서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면은 그래도 중간 아래쯤에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매매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주가가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로 손실 나면은 짧게 정산, 올라가면은 짧게 수익 실현 그렇게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이 움직임이 이미 지난 금요일 날에 14% 정도 올라가면서 시세를 한번 줬어요. 시세를 한번 뽑아주고 나서 벽에 부딪혀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장기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 아니면은 이 종목 뭐 원전 관련주니까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 1,1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그 가격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견디셔서 어쨌든 멘탈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면은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자라면은 내일 손절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은 한 주가 1,000원, 1,100원 혹은 1,000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들 제시하실 건가요? 자, 오늘도 보면 우리 투자분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장기 투자하면 수익은 납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보유하다가 반토막 나가지고 한 3년 뒤에 2배 올라가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바닥에 들어가서 한두 달 좀 고생하고 뭐 고생도 아니죠. 그죠? 한두 달 좀 잘 모아뒀다가 3, 4개월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좌가 꾸준히 늘어가는 장기 투자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엄청 물렸다가 간신히 나오는 장기 투자 어떤 거를 하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보통 후자 천천히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장기 투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요. 아마 지금 저처럼 어제는 삼성 관련주, 로봇 관련주 설명드렸고요.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들은 중국 소비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를 강조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꼭 보세요. 다음 주 되면은 중국 소비주 무지하게 추천 나올 겁니다. 저는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진행되는 11시 반 공개 방송 오셔서 적풍이 어떠한 전략을 준비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